안녕하세요. 3월 26일 한넘만 팬다 원픽장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SY 스틸텍입니다. SY 스틸텍은 다 잘 아시다시피 우크라이나 재건주 테마주죠. 이 내용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시나리오를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부터 보시겠습니다. SY 스틸텍 회사는 철강 제품 전문 기업이죠. 그래서 건축 및 산업 분야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주요 제품 라인업으로는 샌드위치 패널과 데크 플레이트, C형광 및 Z형광 등 건축 구조용 자재를 주로 제품을 생산하고 있고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로 분류되면서 급등락을 하고 있습니다. SY 스틸텍의 주요 제품이죠. 샌드위치 패널입니다. 우수한 단열성과 높은 내구성, 에너지 효율 증대, 또 시공 시간 단축이라는 아주 특장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우크라이나 재건주에 효능을 발휘할 걸로 보이고 있고요. 또 데크 플레이트입니다. 높은 하중 지진력을 갖고 있고 시공의 용이성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사기간 단축은 우크라이나 재건을 하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될 겁니다. 또 비용 절감 효과를 가지고 오기도 합니다. 또 C형광과 Z형광이 또 있죠. 건축 산업에서의 제품 중에서 제품의 중요성인데요. 에너지 효율성을 증대하고 이런 부분들 중요하죠. 근데 제일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분류되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겁니다. 시공 효율성 향상과 비용 절감 효과죠. 이 부분 그래서 데크 플레이트로 공사 기간을 단축시킬 수가 있고요. 현장 작업을 간소화하고 인력 투입을 감소시킬 수 있고 프로젝트 일정을 최적화할 수 있는 거죠. 원하는 기일 안에 더 빠르게 더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또 비용 절감 효과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자재 사용량을 최적화할 수 있고요. 유지 보수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죠. 그래서 투자 효율성을 증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재건 사업에는 이런 요소들이 아주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겁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로의 구성인데요. 모회사 SY죠. SY 적극적인 참여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 자회사인 SY 스틸텍의 성장 기회가 주어졌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또 그 제품 중에 데크 플레이트가 아주 높은 활용성을 가지고 대규모 재건 사업에 투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약 1200조 원 규모의 재건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관심도가 아주 높을 수밖에 없고요. 모회사 SY 재건산업 참여 부분은 코오롱 글로벌과의 업무 협약을 맺었죠. MOU를 맺고 나서 우크라이나 재건산업 진출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현지 기후와 용도에 최적화된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외장 패널 제조 협력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요것을 계기로 글로벌 시장 진출을 하겠다는 계획을 하고 있는 거죠. 탈현장 건축 기술의 개발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이 재건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 있겠죠. 공장 생산 중심의 건축 기술을 개발해서 현장 작업을 최소화해서 효율성을 증대하고요. 또 품질 향상 및 공사기간 단축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재건에 가장 적합한 기술로 평가되고 있는 겁니다. 데크플레이트죠. 데크플레이트의 재건산업 활용성을 보시면 고강도 경량 구조재고요. 시공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또 인력 감소 효과가 있으며 안전사고 위험 감소에 아주 탁월하죠. 또 재건사업 수요 전망입니다. 대규모 건설의 수요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수요가 클 수밖에 없고요. 빠른 재건 필요성이 필요한데 당연히 이 부분에 효용되는 가치가 있는 자재라고 생각하고요. 또 효율적 자재를 선호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시장 확대 가능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산업 규모와 전망인데요. 약 1200조 원 규모죠. 그래서 전후 최대 규모고 장기 프로젝트고요. 다양한 분야가 포함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 최대의 건설 현장이죠. 이전에 있었던 어떤 건설 현장보다 가장 큰 건설 현장이기 때문에 대규모 인프라라든가 주거시설, 또 산업시설, 국제적인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SY 스틸텍에는 아주 강한 기회장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주가 동향 및 시장 반응인데요. 재건산업 진전에 따른 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다가 대주주 지분 매각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요소로 인해서 지금 눌림을 받고 있는 과정인데 이 눌림이 이 효과가 끝나고 나서 하락으로 전환된 국면이냐 아니면 재상승할 수 있는 기반이 있느냐 하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SY 스틸텍의 경쟁력과 성장 전략인데요. 지금 우리가 보고 싶은 거는 이거죠. 글로벌 진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참여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느냐 이 부분이고요. 탈현장 건축 기술로 경쟁력이 강화됐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우크라이나의 재건 사업에 과연 SY와 SY 스틸텍이 참여가 가능하냐 이 부분이 시장의 관점입니다. 그죠? 기사로 한번 볼게요. 보시면은 2024년 12월이죠. 트럼프가 우크라이나 러시아 평화협정 나설 때라고 공공연히 이제 대놓고 얘기했죠. 물론 이전에도 이런 멘트가 자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전부터 우크라이나 재건주도가 슬슬 올라가기 시작했었고 그 중에서 스틸텍 같은 경우 강한 움직임을 보였었습니다. 그런데 이날 트럼프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평화협정 나설 때라는 공식 발표를 하고 나면서 12월 10일이죠. 12월 달 2주로 재건주들의 강한 상승 행진이 시작됐죠. 그러다가 이제 1월 22일 날이죠. 최대 주주가 지분 매각 후 하락세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SY 스틸텍 같은 경우죠. 의아했습니다. 사실 최대 주주가 왜 GC의 지분을 매각하느냐는 거죠. 그래서 SY가 2025년 1월 22일 자회사 지분 일부를 매각한 후에 SY 스틸텍은 드디어 조정 국면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SY 스틸텍이 우크라이나 종전 기대감 재료가 소멸되면서 하락했다 이렇게 기사를 띄우고 있습니다. 사실은 대주주의 지분 매각 때문에 그렇죠. 우크라이나 종전 기대감 재료 소멸이 아니라 눌림이 아니라 지금 하락 형태로 보이거든요. 움직임이 그 얘기는 어쨌든 그 매물을 쏟아낸 부분이 있고 그 매물에 대한 우려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떠받치고 있던 힘이 약해지는 거죠. 또 더군다나 SY 스틸텍이 지난해 영업이익 81억으로 전년비해 44.4%나 하락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연일 악재를 쏟아내므로 인해서 이렇게 올랐던 주가가 이렇게 내려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눌림이냐 아니냐 하는 부분을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와중에 사우디에 모여서 종전협정을 시작했습니다. 미국, 우크라이나, 러시아 3국이 모여서 하는 첫 회담이죠. 그래서 여기 관심이 쏠리고 있고 이제 드디어 종전으로 들어가고 있구나라는 거를 공식화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을 통해서 중국을 견제하고 싶은 미국의 속내죠. 트럼프의 속내입니다. 그럼 트럼프가 미치광이냐, 그죠? 트럼프는 왜 자꾸 그죠? 젤란스키한테만 협박하고 뭐 소리 지르고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트럼프의 생각은 얘는 오로지 관점이 중국으로만 가 있는 겁니다. 중국으로만. 그래서 어떻게 하든 중국을 견제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유일한 상대국을 중국으로 잡기 때문에 중국을 자꾸 때리는 거죠. 중국을 때림으로 인해서 그 외의 부분을 얻어가기 위한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대로 러시아의 석유와 천연가스를 탐내고 있죠. 미국 같은 경우. 특히 에너지 부분에 있어서는 트럼프 같은 경우는 에너지에 거의 광적으로 몰입합니다. 그래서 아마 트럼프의 나이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살아왔던 과거의 어떤 모습, 궤적을 비교해 봤을 때 에너지의 중요성을 아주 굉장히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LNG선이라든가, 그렇죠? LNG라든가 미국의 알래스카를 노리고 있는 부분들 또 여기 러시아의 석유와 천연가스를 탐내는 것. 그래서 지금 정전 협상 같은 경우는 러시아 쪽으로 유리한 형태로 많이 지금 협상이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트럼프가 이쪽으로 붙고 있으면서 이쪽을 약간 홀대하고 있는 형태가 보이는데 어쨌든 제일 급한 거는 우크라이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이루어질 걸로 봅니다. 그래서 처음 세국이 이렇게 모인 구가 시작됐기 때문에 이제 곧 이제 그 종전 협상과 함께 재건 움직임은 이루어질 걸로 봅니다. 차트로 한번 통해서 볼게요. 차트를 보시면요. 지금 현재의 모습을 봤을 때 쭉 올라왔어요. 올라왔고 지속적으로 11월 달까지 또 올라오고 12월 달에 트럼프의 공식적인 발언까지 하면서 거의 쌍봉 형태를 만들었죠. 그러고 나서 얘네가 지분 매각을 합니다. 그죠? 여기 뚫고서 올라가야 되는데 힘을 더 발휘해야 되는데 모회사의 지분 매각이 있었죠. 그러고서 주가는 하염없이 내려오서 반등한 척하지만 결과적으로 떨어집니다. 이 와중에 무수한 언론 플레이가 있었죠. 그죠? 무수한 언론 플레이가 트럼프라든가 그죠? 젤렌스키라든가 푸틴이라든가 각국에 다들 있었습니다. 금방 정정협정을 할 것 같이 얘기하다가 또 금방 다시
전쟁으로 들어가고, 그죠? 이런 구간이 계속 반복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될지 왔다리 갔다리 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었죠. 그러다가 이번에 제3국이 모두가 만났기 때문에 요번을 계기로 이제 완전히 정전 협상에 거의 지금 종착역에 다가왔다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그렇다 그러면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될 때가 됐죠. 이제 여기까지 올라온 건 알겠어요. 뭐 알겠어, 잘 올라왔어. 그러고 어쨌든 효능성이 있는 것도 알겠습니다. 그럼 내려왔어요. 그럼 내려오면 이제 내려왔을 때의 국면에서 이제 뭐 옥석이 가리겠죠. 그럴 때 제가 우크라이나 관련주에서의 실질적인 수혜를 볼 수 있는 주식은 현대건설밖에 없다는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죠? 현대건설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사실 어떤 특별한 직접적인 계약들이 아니기 때문에 움직일 때 어떠한 그 기대감 갖고 움직이긴 하겠지만은 이게 어쨌든 현실적으로 실행이 됐을 때 이득을 볼 수 있는 회사가 있겠느냐 하는 부분에 봤을 때는 오히려 현대건설 원픽밖에 없습니다. 근데 어차피 그 바닥 국면에서 매수할 수 있는 포인트들을 많이 놨죠. 그리고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그다지 크지가 않아요. 막 바닥이라 하더라도 올라갔을 때 메리트가 크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소형주로 관심들이 모여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 와중에 대장이 SG하고 SY 스틸텍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SY 스틸텍 이렇게 두 개를 보고 있는데 둘 다 공교롭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SY 스틸텍이 제일 강해요. 모양이 제일 강합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봐서는 한 4,860원 정도, 4,860원 정도, 요 정도가 이제 그 제일 적합한 하단의 공략 구간으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얘가 강하단 말이에요. 강하기 때문에 일단 5,060원 라인, 요 라인부터 이렇게 공략을 하는 게 유리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5,060원에 1차를 공략해보고 또 3,940원, 3,030원 이렇게 세 군데 공략 지점을 가지고 공략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실제로 종전협상이 발표되고 나면 또 관련주들이 한번 용수선 칠 겁니다. 그럴 때 어느 정도로 움직이느냐, 얘가 어느 정도로 움직이느냐 이런 부분을 살펴봐야 되죠. 장기로 한번 볼게요. 월봉 기준으로 보면요. 지금 월봉 상장시 고가죠. 6,150원. 6,150원을 여기서 강하게 넓었단 말이에요. 돌파를 못하다가 강하게 넓었습니다. 그래서 쭉 지지를 하면서 뻗어가야 되는데 여기서 지분 매도라는 게 나왔죠. 그러니까 이걸 왜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각자 이유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어쨌든 시장 불신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이 주식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붕괴가 일어났죠. 그러면 지금이 3월 26일인데 이거를 빨리 종가를 마감해서 이렇게 올리든가 아니죠. 올리든가 그래야 해야 되는데 좀 힘이 없어 보이죠. 지금 현재로는. 그렇다 그러면 이거를 못 지지한다고 보면 결과적으로 조금 더 내려가는 형태로 갔다가 여기를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하러 갈 겁니다. 6,150원. 근데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하러 갔을 때는 뚫고서 모양을 봉을 마감해야 되겠죠. 그래서 월봉도 이제부터 상당히 중요한 구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 밑으로 아까 제시해드렸던 가격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추가적으로 매수를 했다가 다시 돌파를 할 시도를 할 때 이때의 모습을 보고 SY 스틸텍을 여기를 돌파하는 더 큰 흐름을 보고 들고 갈 건지 아니면 돌파를 못하는 흐름 보면 단기적으로 수익 실현을 하는 게 맞는지 이 부분을 판단을 해야 될 겁니다. 주봉으로 한번 보시면요. 주봉으로 보실 때 제일 중요한 가격이 그 상장하고 나서의 주봉의 종가가 4,870원이거든요. 4,870원 여기 보이는 대로. 그래서 4,870원까지 그래서 기다렸다가 요 라인에서 매수를 하는 게 제일 좋겠죠. 여기서 매수를 해서 이렇게 매수를 했다가 요 돌파를 기다려보는 게 제일 좋은 메리트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SY 스틸텍이 제일 강합니다. 그나마 그중에 제일 강하기 때문에 얘가 여기를 오기 전에 5,000원 라인에서 미리 맞고 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맞고 갈 경우는 일단은 요 라인을 기다리다가 못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조금 더 준다 생각하고 잡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요 라인을 다시 트라이를 하는지 요 과정도 한번 지켜보는 과정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일본 기준으로는 5,060원부터는 두려워하지 말고 좀 강하게 매수를 들어가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요 아래 언저리 어딘가에 바닥을 잘 잡고 한다면 이렇게 강하게 크게 상승이 한번 나오겠죠. 그러고 나서 다시 눌릴 건지 눌리고서 갈 건지 아니면 다시 하락할 건지
그 부분은 그때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시나리오상 5060원부터 요 아래로 이렇게 세 군데 매수 포인트를 한번 시나리오로 제시해 드려 봅니다. 감사합니다.